그 진단으로서는 소아 ADHD는 다른 병은 아닙니다. 예, 그 만성적인 신경 발달학적인 질환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고요. 부주의성, 뭐 충동성, 과잉행동 이 세 가지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 문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쭉 되어서 그게 이제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중대한 어떤 기능적인 저하를 가질 때 어떤 진단 기준을 어느 정도 만족시킬 때 ADHD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담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쭉 생겨야 되거든요. 이 문제가 청소년들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지속된다. 뭐 직장생활 하면서부터 지속된다. 그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부주의성과 충동성과 강행도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제 쭉 얘기를 좀 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릴 때부터 쭉 지속되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주의성이라고 하는 거, 충동성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있는지, 기능상의 저하가 어떤 건지. 사실 남들은 뭐 전혀 아니라고 그러고 주변에서도 잘 느끼지 못하는데 나만 혹시 이거 부주의성 아니야?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그거는 문제라고 사실 부주의성 있다고 보긴 힘들죠. 본인만 살짝 느끼는 거라면 객관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좀 느껴야 되는 거니까 저희는 이제 그 병원에서는 그런 일단 그 여기 면담 정시까지 면담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언제부터 언제가 생겼고 지금 어느 정도로 문제가 되는 건지 그리고 그 부주의성과 과잉행동과 충동성에 이제 해당되는 항목이 어떤 것인지 체크하는 것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존질환이 워낙 많습니다. 제 대표적인 게 우울증인데요. 또는 이제 우울증도 계속 가라앉아 있는 뭐 계속 우울한 것도 있지만 좀 기분 변동이 심한 뭐 양극성 장애 이런 쪽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뭐 또 그런 사회성과 관련된 문제도 좀 있고 다양한 이제 공존질환이 있어서 그런 다른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도 면담으로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 부주의성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예. 그 좀 저희는 이제 집중력 평가를 좀 객관화된 집중력 평가를 또 시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그런 객관화된 집중력 평가로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이제 그 면담과 함께 임상 양상을 또 관찰하면서 그 객관적인 심리 평가를 같이 해서 진단을 합니다. 근데 ADHD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약물 치료이고요. 그 약물 치료가 그 각성제로 분류되는 약물이다 보니까 이제 그 진단할 때는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만 듣고 나 집중력 떨어지는 것 같아요 했었을 때 그게 다 ADHD는 사실 아닌 거죠. 예. 때로는 뭐 우울증 때문에 일시적인 경우도 좀 있고 예. 때로는 이게 집중력이 문제가 아니라 지능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주관적인 뭐 그냥 느낌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다른 공존질환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일회성 면담으로서는 이렇게 진단을 사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아니에요. 자가평가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오실 거예요. 인터넷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 이런 증상 체크리스트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해서 보고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선별 도구죠. 그러니까 이거 설문지는 스크리닝 검사고요. 그러니까 여기 일단 해당이 되면 의심을 하는 거죠. 그죠? 6개 중에 예를 들어 첫 번째 A 파트에서 6개 중에 4개가 해당이 되면 좀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죠. 본인은 때로는 3개밖에 안 되는데 옆에 이제 가족들이 아니야 너 이거보다 훨씬 더 못해.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예, 본인은 문제를 못 느끼면 그죠? 예. 그럼 어쨌든 이 부주의성과 충동성과 관련해서 약간 의심이 되면 그러면 이제 조금 자세한 면담을 하고 과거력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에 이제 좀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훨씬 더 좋고요. 학교 보고라든지 예. 그 주변인의 어떤 어렸을 때 어떤 보고라든지 그것도 참고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아까 말한 이제 그 주의력 평가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 Continuous Performance Test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중력 평가 ADHD 흔히 검사라고 하는 집중력 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집중력의 여러 측면을 보는 거죠. 좀 어떤 자극을 시각적인 자극이나 청각적인 자극을 줬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제대로 반응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뭐 그 놓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그 앞뒤 안 가리고 잘못 반응하는 거, 그건 충동성인 거죠. 뭐 A라는 걸 눌러야 되는데 그냥 B를 막 누르는 거라든지, 그리고 반응 시간들 좀 일관성 없이 좀 빨리 눌렀다 늦게 눌렀다 뭐 그러는 거라든지, 아니면 좀 반응 시간이 좀 느린다든지, 그는 주의력을 여러 측면을 평가합니다, 객관적으로. 예, 그걸 보면서 객관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는지를 좀 평가를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지능 평가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문제는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주의력이 계속 나빠지고 이런 건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그렇게 좀 효율적이지 않은 주의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삶을 살다 보면 계속 예기치 못했던 그 좀 안 좋은 일들이 훨씬 더 많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학업 성취도가 좀 떨어진다든지, 친구랑 좀 다툼이 많다든지, 친구랑 다툼의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구 말을 끝까지 안 듣고 그냥 막 대응하거나, 예. 그리고 이제 좀 좀 더 어떤 쉽게 오해를 해서 행동을 해버린다거나, 뭐 그런 것으로 나타나겠죠. 학업적인 문제도 뭔가 지루한 걸 못하니까 좀 쉽게 성취도가 오르지 않게 될 거고, 그런 문제 행동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고 좀 행동이 먼저 앞서고 이러면 오해를 많이 받겠죠. 예, 야단도 많이 맞게 되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맞고,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고 억울하겠죠. 예,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야단을 맞게 되는 거야. 이런 경우들이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좀 이제 뭐 우울증이 생기거나, 뭐 대인관계가 좀 원활하지 못하거나, 뭐 학업이나 직업에서 원하는 대로 성취를 못하게 되거나,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인생을 그다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게 살게 되고, 좀 사건 사고에 휘말릴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ADHD가 나빠진다기보다는 ADHD로 인해서 다양한 영역의 문제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조금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뭐 성인의 ADHD도 소아 ADHD랑 거의 똑같습니다. 예. 약물 치료가 제일 중요한 방법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그 주의력과 관련된 뇌 기능을 개선시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약물이. 그래서 이제 크게 그런 메틸페니데이트라고 하는 신경 자극제로 분류되는 약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에토목세틴이라고, 이거는 비자극성 약물인데요. 예, 그런 집중력을 올리는 약물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두 종류의 약물을 씁니다. 예. 상태에 따라서. 예. 두 개의 약물이 조금 다른데요. 예. 그 메틸페니데이트는 도파민 시스템에 작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도파민 기능을 좀 올리는 작용을 하는데, 이게 도파민이라는 게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근데 이제 ADHD가 도파민 체계, 좀 설명하는데, 이렇게 많다 적다로 이렇게 설명하기 좀 못해가지고, 도파민 체계를 강화시키는 약물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잘 이해가 좀 안 되실 거예요. 아니, 이게 ADHD 되게 충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이런 병인데 무슨 도파민을 더 올리느냐. 예. 근데 그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도파민 기능을 강화시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ADHD 아이들이 그런 도파민 체계에서 이제 뇌의 그런 시냅스라고 하는 뉴런과 뉴런 사이의 영역에서 도파민이 좀 많이 감소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약물을 투입을 하게 되면 도파민이 또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흡수를 차단하는 그런 건데요. 뇌에서 도파민 기능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주의력을 좀 집중력을 좀 향상시키고 충동성도 좀 줄어들게 만들고 과잉 행동도 좀 덜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언뜻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도파민을 기능을 좀 강화시키는 약을 쓰게 되면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네, 확실히 줄어듭니다. 예, 그게 이제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약이고요. 그 다음에 줄어서는 이제 두 번째는 아토목세틴이라는 약인데, 이 약은 원래 이제 항불안제인가 항우울제로 개발된 약물이에요. 이쪽은 이제 기전이 완전히 또 달라요. 도파민이 아닌 노에프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좀 강화시켜요.
노에프레프린이 각성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이제 그 기능을 또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쪽은 뭐 그 이 메틸페니데이트는 되게 이제 반짝하는 되게 확 좋아진다는 약을 먹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나타나고 한 10시간 정도면 이제 롱액팅 제형 같은 경우에서는 10시간 정도면 줄어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약 먹고 온오프가 확실합니다. 먹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확실한데 이게 아토목세틴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당장 먹어서 나타나는 건 아닌데 한 2, 3주 지나면 좀 서서히 나타나서 대신에 24시간 좀 지속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메틸페니데이트보다는 효과가 느껴지는 게 조금 덜하다고 느끼긴 하는데요. 어떤 친구들한테는 메틸페니데이트보다 훨씬 더 이제 이렇게 또 안정적으로 또 편하다고 하는 친구들도 좀 있습니다. 예. 두 개의 기전이 완전히 다른 약이지만 어쨌든 집중력과 충동성과 광역은 도움이 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물이 흔히 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똑같아요. 예, 메틸페니데이트 제형은 아침에만 먹어야 되고요. 그거는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서 식욕이 떨어지거나 잠이 안 오거나 그래서 아침에 먹으면 뭐 상관이 없죠. 한 10시간 정도 가니까. 예, 그럼 밤에는 문제가 없는 거고. 에토목세틴은 그 수면과 식욕에는 뭐 거의 영향이 없어서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이제 좀 상황 보면서 예. 하루에 한 번 먹기도 하고 두 번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오남용 문제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ADHD 약물은 정말로 잘 진단해서 잘 치료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보다 뭔가 자극이 많을 때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순서대로 뭔가를 할 때도 취약하거든요. 잘 많이 잊어버리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자기가 좀 잘 조절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좀 필요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메모를 잘 한다든지 뭐 다이어리를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순서대로 뭔가 생각하는 훈련을 한다든지 그리고 뭔가 일을 할 때나 일을 할 때 항상 정리정돈을 먼저 습관한다든지 예. 그리고 할 때 이제 막 주변이 좀 정리가 안 돼 있더라도 잘하는 분은 잘하지만 ADHD인 경우에서는 훨씬 더 그럴 때 이 주의가 많이 분산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특성을 잘 생각하셔서 이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들,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약물 치료 이외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완치라기보다는 조절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예, 다만 뇌가 그래도 어쨌든 계속 좀 변해 나간다고 보거든요. 이제 뇌 기능이 좀 변하면서 좀 기능적인 문제가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ADHD 문제 살다 보면 나름 이거를 이제 조절하는 스킬들을 또 많이 배웁니다. 예, 자꾸 까먹으니까 오히려 ADHD 가진 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열심히 메모하고 체크하고 이런 습관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근데 또 많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기능상의 문제를 덜 느끼게 되죠. 그럼요. 예. 오래 쓰는 건 분명히 맞아요. 예, 오래 쓰는 건 맞는데 뭐 경과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나는 거니까 예방할 수 있는 건 따로 없죠. 큰 관점에서는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합니다. 근데 어쨌든 유전적인 요인은 상당히 작용하는데요. 근데 그걸 또 유전병이라고 볼 수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가족력에 ADHD가 있거나 뭐 형제자매에 ADHD 있으면 일반 경우보다 ADHD 발병 위험이 좀 더 높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다고 해서 ADHD 형이 ADHD니 얘가 ADHD인가 아닌가 항상 신경 써야 되고 얘가 나중에 결혼했을 때 ADHD 생기면 어떡하나 그걸 걱정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요새 ADHD가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면 나 ADHD 아니에요 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ADHD인 경우도 있지만 성인이 돼서 갑자기 집중력이 떨어졌다면 이거는 ADHD보다 다른 질환들 뭐 예를 들어서 우울증과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다이어트를 보시지 마시고 예. 그리고 이제 과거력과 기능의 정도를 체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문의 진단을 받아서 잘 진단을 해서 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참 예, 전문의 처방이 필요하다.
예. 네, 그 ADHD 약물은 우리나라 이제 그 법상 마약류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각성 효과도 좀 있고 심리적인 습관성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되게 신중하게 처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ADHD가 아니고 감별해야 되는 질환이 굉장히 많아서 그 반드시 전문의 진단을 거친 후에 제대로 된 약물 치료를 좀 해야 됩니다. X, 예, 매일 먹어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꾸준히 먹어줘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약물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생활도 일정하게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약을 일정하게 먹게 되면 일정하게 규칙성이 생기는 거고 약물 농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 아닙니다. 일정하게 농도가 유지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아토목세틴은 아마 마약류로 분류가 안 될 거예요. 예, 근데 메틸페니데이트는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분류가 됩니다. 예, 그런 심리적인 또는 신체적인 의존성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ADHD 아이들한테는 ADHD를 가진 분들한테는 이게 마약류라서가 아니라 치료제로서 작용하는 거라서 정확한 치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ADHD 증상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계속 지속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이게 그리고 이 증상 자체가 어느 한 영역에만 필요할 때만 문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인관계나 뭐 일상생활이나 또는 직업생활이나 다양한 영역에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필요할 때만 먹는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지속적으로 이제 인식을 못 하더라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그런 집중력과 충동성이 관여한다는 ADHD는 항상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한에서는 일정하게 채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일정하게 꾸준하게 먹어주는 게 훨씬 더 이제 정확한 치료 방법입니다. 마약류라는 측면에 대해서 제가 다시 좀 주의사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제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ADHD로 치료받는 분들이 되게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내가 마약을 먹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또 치료를 권유를 했었을 때 이거를 마약류를 내가 먹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첫 번째 이제 치료 문턱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ADHD 약물은 우리나라에서 약품 분류상 마약류로 분류가 되지만 마약은 아닙니다. 마약이면 어떻게 의사가 처방을 하겠어요. 예. 그리고 ADHD로 진단받은 분들한테는 이게 치료제인 거죠. ADHD가 아닌데 이 약을 먹으면 이거는 이제 약물을 오남용을 하는 거고요. 그건 이제 어떤 심리적인 의존성이나 좀 잘못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ADHD 진단받은 분들한테는 이게 치료제입니다. 이게 거부를 하거나 마약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는 습관성이나 뭐 의존성 별로 위험성이 없습니다. 예. 마약류는 가장 마약과 마약이 아닌 것의 차이점이 뭐냐면 의존성이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신체적인 심리적인 의존성이 있는 거냐. 그리고 안 먹었을 때 그 약을 갈망하는 거냐. 갈망하는 작용이 있는 거냐 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어떤 A라는 작용 효과를 얻기 위해서 계속 용량을 올려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게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마약의 경우에서는 안 먹으면 금단 증상이 심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10mg가 됐는데 나중에는 20mg 되고 30mg 되고 40mg 되고 이게 마약의 의존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특성을 가진 걸 마약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에 진단받은 분들이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으면 그런 의존성은 없습니다. 금단 증상이나 그런 이제 계속 약을 용량 올려야 되는 습관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내가 마약을 먹는 건 아니냐, 의존성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건 없다고 알려졌다고 봐야 됩니다. X. 경과는 변합니다. 개인마다 변합니다. 약에 따라 좀 다른데요. 메틸페니데이트는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아토목세틴은 별로 그러지 않습니다.
의심할 여지는 있지만 반드시 그것만으로 ADHD를 연결시키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그 칭찬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근데 다만 ADHD 아이들이 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야단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예, 칭찬에 조금 더 목맬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예. 근데 성인쯤 되면 이제 본인도 알기 시작하죠. 내가 왜 이렇게 좀 안 풀리나. 예. 그것도 뭐 또 마찬가지로 많이 어떤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벌려놓고 잘하는 분도 있지 않아요. 예. 근데 벌려놓고 마무리가 안 되고 뭔가 정리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왜 그러는지. 그것도 오히려 그것만 보면 다른 뭐 양극성한 조증을 저는 연장이 되는데 그 조증과 ADHD 서로 관련성이 굉장히 많은 질환입니다. 조증 가진 분들이 뭐 어릴 때 보면 ADHD가 많았다든지 때로는 이제 그 예전에는 조증으로 치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조증의 문제가 아니라 ADHD구나 그런 경우도 있고 두 개가 같이 갖는 경우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서요. 그러니까 그 때로는 구별하기 좀 힘든 경우도 좀 있어요. 에너지 넘친다는 건 가지고.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언제부터 그랬는지, 그 강도가 어땠는지, 동반되는 뭐가 없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X죠. 예. 본인이 관심 있고 자극이 센 거는 집중 굉장히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게임, 뭐 도박, 뭐 이제 강렬한 스포츠, 강렬한 자극을 주는 행동들 그런 건 굉장히 잘합니다. 그 구조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는 없을 거고요. 뭐 MRI 찍어서 이상 나오고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기능적으로 어떤 이제 충동이나 행동을 제어하는 전두엽 기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꾸준히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것도 괴짜에는 너무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예, 일부는 ADHD도 있지 않을까. 예, 아니죠. 예. ADHD가 되게 강력한 자극에 탐닉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역시 ADHD도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근데 아마 달달하는 게 좀 더 강력한 자극의 하나로 생각한 거 아닌가 싶긴 해요. 예, 웬만한 작은 자극에서는 그다지 흥미를 못 느끼고 좀 재미없어 하고 자꾸 분산되고 이런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꾸 센 거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아까 이제 아이들의 ADHD 50%는 남고 50%는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발달하면서 치료 없이도 좋아지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근데 이제 그 특성은 좀 남긴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어릴 때 되게 이렇게 내가 그 내성적인 분들이 성인이 되면서 이런저런 경험하면서 좀 밝아지고 좀 활동적으로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내가 그 가지고 있었던 내성적인 그 느낌 그거는 가지고 있잖아요. 평생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계속 변하니까 뭐 그러는 거죠. 예. 상당수라기보단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 예. 그 뇌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자뇌 우뇌 그건 되게 고전적인 개념이에요. 기능적으로 뭐 자뇌 우뇌가 뭐 이렇게 뭐 언어적 기능이니 동작성 기능이 하는데 그 개념적인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성인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면 ADHD다. 그거는 아닌 거죠. 예, 이거는 성인의 새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소아 때의 질환이 계속 가는 게 ADHD, 성인의 ADHD다. 예, 그게 가장 흔한 거고요.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 ADHD는 아니다. 사실은 집중력 떨어지는 더 흔한 거는 ADHD보다는 우울증일 거예요. 그 요새 성인의 ADHD가 굉장히 많이 좀 알려지다 보니까 그 스스로 ADHD가 아니냐 그리고 이제 약을 먹으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데 하고 약물 처방을 이제 특정 약물 처방을 좀 바라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ADHD는 되게 이제 만성적인 신경 발달학적인 질환으로 특히 이제 성인에 와서는 진단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 주의력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ADHD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제 공존질환이나 상태를 같이 평가를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약물도 굉장히 신중하게 좀 처방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ADHD라고 의심이 되면 그 바로
이게 그 약물 치료를 해야지 뭐 바로 이제 진단을 받아야지라고 이제 자가 진단하시지 마시고 전문의의 제대로 된 진단을 받으시고 제대로 이제 치료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